늦은 밤이었다. 거실 조명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지만 아들 민호의 방 문틈 아래에서만 희미한 푸른빛이 새고 있었다. 엄마 은정은 멈춰 서서 그 빛을 바라봤다. 며칠째 반복되는 이상한 불빛, 침묵, 그리고 숨을 죽인 듯한 기묘한 떨림. 그녀는 혹시나 해서 손잡이를 천천히 눌렀다. 끼익. 민호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이불 속에 쑤셔 넣었다. 마치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라도 숨기는 사람처럼. 이 시간에 뭐해? 은정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지만 날카로웠다. 아, 그냥 영상 좀 봤어. 그 말이 사실이라면 민호의 손은 그렇게 떨리지 않았을 것이다. 숨소리도 그렇게 빠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 파란 빛이 아들의 인생을 집어삼키고 있었다는 걸. 다음 날, 은정은 우연히 계좌 알림을 보았다. 해외 결제 39,000원, 해외 결제 55,000원, 해외 결제 82,000원. 이게 뭐야? 카드는 분명 집에 있었다. 그렇다면 누가? 은정은 민호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또다시 그 파란 빛이 눈에 들어왔다. 이번엔 민호가 숨길 틈도 없었다. 휴대폰 화면에 커다랗게 떠있는 글자. 잔액 부족. 민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하려다가 입술을 떨며 시선을 떨궜다. 이게 뭐야? 은정은 갑자기 목이 메었다. 민호는 결국 무너져 내리듯 말했다. 게임이야. 엄마 처음엔 무료였어. 근데 계속 일어서 돌려놓으려고 진짜 한 번만 더 하면 나아질 것 같아서. 아이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책임감보단 공포에 가까웠다. 은정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손끝이 떨렸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 무너지고 있었던 거지?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집에 없었다. 학교에도 가지 않았다. 친구 누구도 민호를 보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단 하나, 구겨진 메모지 한 장이 남아 있었다. 엄마 미안해. 돈 내가 꼭 돌려놓을게. 잠깐만 시간 좀 줄래? 은정의 다리가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메모지를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아이를 잃는다는 건 이런 건가? 도박은 아이를 이렇게까지 몰아넣는구나. 그녀는 경찰서로 뛰어갔다. 도박문제 상담센터에도 연락했다. CCTV도 뒤졌다. 그러다 누군가 말했다. 요즘 미성년자 대상 도박게임 조직이 많아졌어요. 아이들이 오프라인으로 돈을 갚으러 나갔다가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은정의 마음을 찔렀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순간, 은정 앞에 한 대의 검은 택시가 멈춰섰다. 운전석 창문이 열리더니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드님을 찾고 싶으시죠? 은정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박게임 아이들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검은 택시의 문이 열렸다. 은정은 앞뒤 생각할 새 없이 그 뒤를 따라 탔다.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또 다른 파란빛처럼 보였다. 아이를 삼켜버린 그 빛. 은정은 되뇌었다. 민호야, 엄마가 반드시 찾을게. 잃어버린 돈이 아니라 너를 먼저 구할게. 민호는 달리고 있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손에 쥔 휴대폰은 식은땀으로 젖어 미끄러질 것 같았다. 40만 원만 갚으면 끝난다. 이번엔 진짜 리턴 된다고 했다. 그 형 말만 믿으면 다시 평범하게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민호가 향한 곳은 평범한 PC 학교도 친구 집도 아니었다. 도박게임 방에서 만난 형이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 지금 오면 잃은 돈 다 복구시켜줄게. 주소 보냈다. 겁먹지 말고 와라. 민호가 도착한 곳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끝 간판도 없는 오래된 당구장 옆 문이었다. 문이 닫히자 그 순간 민호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하실 천장에는 백색 LED 조명이 내리꽂히며 눈을 아프게 할 만큼 밝았다. 하지만 방 한가운데만 붉고 푸른 조명빛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바로 미성년자, 대상 불법, 도박 조직의 빛의 방. 아이들이 PC 휴대폰을 붙들고 광기에 가까운 눈빛으로 판을 돌리는 곳. 그곳에서 아이들은 새하얀 빛 아래서 잠을 못 자고 붉은 빛 아래서 돈을 잃고 푸른 빛 아래서 절망을 배웠다. 민호가 문을 들어서자 처음 메시지를 보낸 그 형이 손짓했다. 왔네? 잘했어. 이제 진짜 복구만 하면 돼. 민호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인 아이들 얼굴은 모두 뭔가가 무너진 얼굴이었다.
민호는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빼앗겼다. 룰은 간단해. 우리가 시키는 대로 배팅만 하면 돼. 그 형은 웃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근데 이르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묻자 형은 손가락으로 민호의 뒤를 가리켰다. 그곳엔 철문 하나가 달려 있었다. 문틈 사이로 아이들의 울음 같은 소리가 새었다. 저기 들어가서 생각 정리하고 나오면 돼. 우린 애들 안 때려. 다만 좀 무섭긴 하지. 민호는 숨이 턱 막혔다. 여긴 게임이 아니었다. 그냥 감옥이었다. 형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너희 같은 애들 많아. 부모님 카드 좀 쓰고 공부 스트레스 많고 게임 좋아하고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고객이지. 민호의 손이 떨렸다. 그러니까 잘해봐. 너는 아직 빚도 작은 편이야. 몇 번만 이기면 돼.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지만 또한 유혹처럼 들렸다. 엄마 카드로 결제한 37만 원 그것만이라도 돌리고 싶었다. 민호는 결국 마우스를 잡았다. 그리고 다시 붉고 푸른 빛이 그를 삼켜가기 시작했다. 민호의 손이 떨렸다. 정말 40만 원만 갚으면 끝나는 거죠? 그들은 웃었다. 40만 원. 너 잃은 금액이 그거였고 그중 한 명이 민호의 어깨를 내리누르며 다가왔다. 우리가 너 같은 애들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그보다 훨씬 더 나가. 민호는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이미 문은 닫혔고 잠금 장치 돌아가는 소리가 서늘하게 울렸다. 창고 2층 작은 사무실 안에는 컴퓨터 모니터 여러 대가 돌아가고 있었다. 화면에는 아이디 잔액이 빼곡했다. 전부 10대들 이름. 한 남자가 말했다. 우리 사이트는 애들만 상대한다. 왜 무섭거든. 경찰도 함부로 못 건드리고 잡혀도 처벌이 약하니까. 또 다른 남자가 이어 말했다. 돈 처음에는 무료 포인트 뿌리고 그 다음엔 지게 만들면 돼. 애들은 잃으면 돌려놓으려고 더 덤벼. 너처럼. 민호는 얼어붙었다. 그치만 전 진짜 몰랐어요. 게임인 줄 알고. 남자는 비웃었다. 몰랐으니까 당한 거다. 우린 그 몰랐다를 먹고 사는 놈들이거든.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눈물이 맺혔다. 저 그냥 집에 가면 안 돼요? 엄마가 걱정할 텐데. 그때 사무실에 있던 가장 덩치 큰 남자가 민호의 뺨을 슬쩍 쳤다. 세게 때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공포를 주기엔 충분했다. 엄마 생각났어? 좋아. 그럼 더 열심히 해야겠네. 그는 민호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오늘은 내가 직접 추천인 링크 뿌려. 친구들한테 들어올 때마다 잔액 깎아줄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돼요. 하지만 남자는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내 엄마한테 이 방 사진 보낼까? 아들이 빚 300만 원 져서 갇혀 있습니다라고? 민호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민호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단어만 계속 떠올랐다. 민호는 울고 싶었다. 제발 나 좀 찾아줘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끝내 소리로 나오지 못했다. 앞에 남자가 휴대폰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 집엔 연락하지 마. 넌 이제 우리가 관리한다.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다. 도박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한편 은정은 검은 택시 뒷좌석에서 손을 말아쥐고 있었다. 운전석의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의 휴대폰 위치 추적은 이미 끝났습니다. 현장 CCTV도 확보했고요. 제 아들 괜찮을까요? 해치지 않습니다. 그쪽은 아이를 돈으로 봅니다. 죽이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나 그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다. 문제는 그 아이에게 어떤 강요를 하고 있을까입니다. 은정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강요? 운전자는 잠시 후 후미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부분의 미성년 피해자들은 카드를 훔치게 하거나 친구를 끌어오게 하거나 몸으로 위험한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은정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의 눈가가 흔들리고 떨리는 숨이 차량 안에 가득 찼다. 민호야 제발. 운전자는 시동을 깊게 밟았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찾습니다. 어떤 놈들한테 끌려갔든 우리는 반드시 데려옵니다. 검은 택시는 도시의 어둠 속으로 파고들었다. 민호가 갇힌 그곳을 향해. 반면 그 시각 은정은 검은 택시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마지막 흔적을 되짚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사내는 휴대용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분석하고 있었다. 여기 보세요.
아드님이 결제한 해외게임 결제 서버. 이거 대부분이 미성년 도박 유입 경로입니다. 은정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민호가 그런데 들어간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이 유도하는 겁니다. 검은 택시 기사는 낮게 말했다. 특히 요즘은 SNS 영상, 인기 드라마, 게임 속 광고처럼 보이게 위장하죠. 그는 또 하나의 화면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게 문제입니다. 위치로그 마지막으로 찍힌 곳. 도심 외곽 폐업한 당구장 지하. 은정은 숨을 삼켰다. 거기 위험한 곳인가요? 아이들이 들어가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은정의 눈이 커졌다. 아드님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그 빛의 방에 있습니다. 은정의 눈가가 다시 젖었다. 부탁이에요. 제발 민호 좀 찾아주세요. 검은 택시는 어둠을 가르고 달려가기 시작했다. 새벽 바람이 차가웠다. 도심 외곽의 오래된 당구장 앞은 인적이 끊겨 음산했다. 검은 택시가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다. 도착했습니다. 내부 구조도 확보했어요. 아이 3명 이상 있을 가능성 높습니다. 뒤에서 열렸던 문으로 은정이 떨리는 다리로 내려섰다. 저 정말 괜찮을까요? 그녀는 두 손을 꽉 잡았다. 이미 눈가는 충혈되어 있었고 밤새 울어 퉁퉁 부은 얼굴이었다. 은정님, 저희가 아이를 구합니다. 은정님은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또 다른 검은 차량이 조용히 다가왔다. 차문이 열리며 2명의 요원이 내렸다. 흑색 후드티, 간단한 장비, 그리고 냉정한 눈빛. 이것부터 쓰세요. 한 요원이 이렇게 말하며 은정에게 작은 기기를 건넸다. SOS 스마트 위치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끝내겠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떨렸다. 제발 아이들 살려주세요. 검은 택시 팀은 당구장 옆 잠겨있던 출입문을 조용히 열어젖혔다. 끼익. 문 뒤엔 좁고 쓰러질 듯한 철제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곳곳에 조명이 깨져 깜빡거렸고 오래된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러나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서 전혀 다른 빛이 쏟아졌다. 붉은빛, 푸른빛, 그리고 새하얀 빛. 도박 조직이 만든 빛의 방이었다. 여기군. 리더가 중얼거렸다. 세 사람은 무전기를 단단히 고정하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그 순간 안에서 아이 울음 같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은정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찢어질 듯 흔들렸다. 민호, 제발 거기 있는 거니? 문을 살짝 열자 기묘한 게임장 같은 열기가 방을 꽉 채웠다. 아이들은 줄지어 앉아 있었고 눈앞에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잃고 또 잃고 돌려놓겠다는 희망으로 다시 클릭하고 그러다 다시 빼앗기고 그들의 눈빛은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탈출을 시도하는 죄수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들을 감시하는 어른들 조직원. 검은 택시 팀의 리더는 속삭이듯 말했다. 목표는 2가지다. 첫째, 아이들 안전 확보. 둘째, 조직 리더 제압. 다른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 빛의 방 반대쪽. 민호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마우스를 꽉 쥐고 있었다. 그는 이미 잃고 돌려놓으려다 2배가 되어버린 금액에 눌려 있었다. 형이라고 불리던 조직원은 민호에게 속삭였다. 조금만 더 해. 너는 감이 좋아. 방금도 거의 이길 뻔했어. 한 번만 더 하면 돼. 민호는 그 말만 믿었다. 엄마의 카드값을 갚기 위해 했던 이 게임이 자신의 인생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걸 아직은 몰랐기에 한 번만 더 한 번만. 그 순간 민호의 눈가가 흔들렸다. 왜 엄마 얼굴이 떠오르지? 심장은 벌벌 떨렸지만 손은 또다시 배팅 버튼 위로 올라갔다. 지금이다. 검은 택시 팀이 움직였다. 조용히 하지만 속도감 있게. 첫 번째 감시 조직원이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목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손목이 꺾이고 무릎이 꺾였다. 다른 감시자도 허를 찔려 바닥에 쓰러졌다. 그러나 문제는 가장 안쪽에 앉아있는 그 형이었다. 리더가 말했다. 저 녀석 아이들 유입시키는 메인 포섭자다. 그리고 그때 형의 눈이 번쩍이며 소리쳤다. 야, 애들 챙겨서 나가. 경찰이다. 아이들 사이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다. 민호는 그 소리를 듣고 화면에서 손을 떼었지만 이미 늦었다. 조직원 2명이 민호 쪽으로 달려왔다. 밖에서 CCTV 모니터를 지켜보던
은정은 아들이 잡혀 끌려가는 모습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제발, 제발 민호야.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려가 문을 열려 했다. 요원들이 급히 그녀를 붙잡았다. 은정님, 위험합니다. 놓으세요. 가야 돼요. 민호가 저 놈들한테 다시 끌려가고 있어요. 그녀의 울음이 지하 통로를 진동시켰다. 한 조직원이 민호의 팔을 잡아 끌어갔다. 민호는 소리쳤다. 나요. 저 그냥 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 순간 검은 택시팀의 리더가 나타났다. 퍽, 리더의 발끝이 조직원의 손목을 정확히 때렸다. 민호는 풀려났다. 괜찮아. 이제 안전하다. 민호는 눈앞의 상황을 믿지 못했다. 세상이 뒤틀린 듯 보였다. 저 진짜 집에 가고 싶어요. 리더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포섭자 형은 도주하려다 복도 끝에서 또 다른 요원에게 막혔다. 갈 데 없다. 요원이 냉정하게 말했다. 형은 눈을 뒤집으며 소리쳤다. 애들이 먼저 시작한 거야. 우리가 한 게 아니야. 걔네가 카드 쓰고 오고 미성년자를 도박장으로 유인한 건 너다. 리더가 걸어오며 말했다. 그리고 오늘로 끝이다. 형은 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뒤에서 철문이 쾅 닫혔다. 조직 전원이 완전히 고립됐다. 빛의 방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빛의 방에서 아이들을 구출한 직후 지하실 밖 차가운 새벽 공기가 쏟아졌다.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있었다. 엄마 은정은 아들을 보자마자 미친 듯 달려왔다. 민호야, 민호야 엄마야. 은정은 아들을 끌어안았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민호는 엄마를 부둥켜 안고 작게 울먹였다. 엄마 나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들 살아만 있어줘서 그것만으로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은정은 아들의 등을 감싸 안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그 순간 민호의 손목에서 수많은 자국들이 보였다. 불법 조직의 감시, 긴장으로 인해 생긴 상처, 스트레스로 긁힌 피부. 그제야 은정의 얼굴이 무너졌다. 민호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그녀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날 밤 어떻게든 민호를 설득했어야 하는데 후회만급했다. 구출된 아이들 대부분은 말을 잃은 듯 멍하게 앉아 있었다. 한 아이는 손가락이 떨려 물병을 잡지 못했다. 다른 아이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한 번만 아저씨가 그랬어요. 이번엔 이긴다고. 그 말을 들은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삼켰다. 우리 애가 이런 말을 배웠다고요? 도박이 아이들에게 남긴 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상처와 중독의 흔적이었다. 구급차 안, 민호는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엄마 손을 붙잡고 있었다. 엄마 나 처음엔 그냥 게임인 줄 알았어. 근데 한 번 이기니까 그 다음은 또 이기고 싶었어. 민호의 두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다. 친구들이랑 비교되는 것도 싫었고 엄마 카드로 산 것도 너무 죄책감 들었고 빚이 생기니까 더 무서워서 못 빠져나왔어. 은정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민호야, 그건 내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가 시작했잖아. 은정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어른들이 너 같은 애들을 노린 거야. 너는 그냥 믿었던 것뿐이야.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울었다. 병원 복도에서 검은 택시팀은 조직의 정보를 정리하고 있었다. 포섭자 형은 이미 체포됐다. 그러나 그는 그저 말단이었다. 이놈들 진짜 윗선 따로 있다. 요원이 말했다. 애들 유입 루트 보십시오. 인기 게임 광고로 위장, 리턴 보장, SNS 영상, 드라마 속 도박 장면 패러디, 미성년자 서버, 우회 결제 커뮤니티, 익명 채팅으로 접근하는 관리자들. 리더는 이를 악물었다. 아이들 몇십 명을 이렇게 만든 장소가 이 한 군데일 리가 없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이건 예방이 아니라 전쟁이다. 기다리고 있던 부모들은 아이들이 나쁜 짓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 몰랐던 자신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우리 애가 왜 갑자기 밤마다 잠을 못 잤는지 그렇게 예민해진 이유가 이거였다고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혼자서 누군가는 자책했고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울면서 아이의 신발끈을 묶어주었다. 그 누구도 아이들을 위해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은정은 눈물을 닦았다. 아들의 손을 다시 잡았다. 민호야, 우리 여기서 끝내지 않을 거야. 민호가 눈을 크게 뜨며 엄마를 보았다. 은정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너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할 거야.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도 도울 수 있을까? 은정은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럼 우리 같이 해보자. 민호의 눈엔 처음으로 미약한 빛이 돌아왔다. 민호는 재활센터 침대에 누워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창밖 새벽 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밤새 뒤척이던 몸이 조금씩 이완됐다. 옆 침대에서는 다른 아이들도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모두가 한 달 전의 기억을 지우고 싶어하는 듯 눈을 감은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민호는 천천히 눈을 뜨고 작은 손을 주머니 속에 넣었다. 휴대폰 대신 손에는 작은 수첩과 연필이 있었다. 오늘부터는 기록할 거야. 오늘 배운 것, 느낀 것,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는 다짐. 민호는 수첩에 조심스럽게 글을 적기 시작했다. 은정은 센터 복도에서 다른 부모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모두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희망이 서서히 스며들었다. 민호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은정은 아들을 꼭 끌어안았다. 민호는 눈시울을 붉히고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은정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이제 함께해.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센터 상담사가 다가와 부모들에게 말했다. 아이들은 단순히 게임 중독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과 불법 구조에 노출돼 있습니다. 회복은 시간과 관심, 그리고 안전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모든 부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는 그 고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다. 검은 택시팀은 조직의 기록과 서버를 분석하며 일성과 유사 사건들을 추적했다. 여기 보세요. 이거 전국적으로 퍼진 미성년 도박 루트예요. 요원이 모니터를 가리켰다. 리더는 깊게 숨을 쉬며 말했다. 오늘 구출한 아이들은 시작에 불과하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검은 택시는 다시 도시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 구출이 아니라 예방과 추적까지 이어지는 작전이었다. 민호는 센터에서 심리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밝아졌다. 휴대폰 대신 그림과 글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센터에서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미성년 도박 예방 캠페인을 준비했다. 게임 속 함정과 현실의 차이 교육, SNS 광고 속 유혹 판별법, 부모와 아이 간 신뢰와 대화 강화, 심리 회복과 자기 보호 방법. 민호는 그림 한 장을 그렸다. 검은 빛과 붉은 빛 속에서 갇혀있던 자신과 이제 안전하게 손을 잡고 있는 엄마의 모습. 다시는 그 빛을 보지 않겠다는 약속. 몇 달 후 민호는 학교로 돌아왔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작은 행복을 느꼈다. 은정은 그 옆에서 따뜻하게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부모가 깨어 있어야 한다. 민호는 손에 수첩을 꼭 쥔 채 말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앞으로는 내가 조심할게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알려줄 거예요. 은정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검은 빛의 방은 이제 민호의 기억 속에만 존재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이 시작되었다.